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파트죠. 4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반작용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반작용 전동기는 뭐냐면은 동기 전동기인데 여자 권선이 없는 동기 전동기를 반작용 전동기다라고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 전동기 간단하게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자 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 부분. 자, 여기가 A상이고요. 여기는 A'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B상이 되겠고요. 여기는 B'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C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C'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자는 우리가 Y결선으로 한다라고 배웠죠. 그럼 우리가 B-, C-, A-, 자, 이런 애들은요,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얘는 이제 Y결선의 중성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상, B상은 이렇게 빼내면 되겠죠. A상, B상, C상 이렇게 3상이기 때문에 빼내면 되고, 자, 여기 중성선까지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인가해야겠죠. 그래서 3상 전원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회전하는 회전자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회전자계를 누가 따라갑니까? 계자가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 계자형이다. 결론적으로 계자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회전자계를 따라서 회전을 하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자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얘가 자석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직류 전원을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류 DC를 인가를 해줘야만이 얘가 뭐가 됩니까? 전자석이 되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직류 전원을 우리가 여자 권선이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힘쓸 여자의 자석 자자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되려고 힘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권선의 의미는 얘를 자석으로 만들어주는 권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을 우리가 반작용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자를 약하게 하면 뒤진 전류가 흐르고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V곡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V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계자 전류에 따라서 자,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V곡선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지점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1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얘를 기준으로 좌측을 우리가 L성분, 우측을 C성분이라고 했고, L이 되려면은 부족 여자가 돼야 됩니다. 계자 전류가 작아야 되니까 부족 여자 상태. C가 되려면은 과여자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여자를 약하게 했다라는 건 부족 여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L 성분, 즉 L은 뭡니까? 지상 전류가 흐르죠. 이 지자가 지각할 때 지자입니다. 즉 전압보다 늦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이때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제가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C, 발, 증, 자, 오해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C, 발, 증, 자. 자, 부하가 C일 때 발전기에서는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L이죠. L일 때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자, 우리가 C에서 L로 하면은 한 번 바뀝니다. 발에서 전으로 해도 한 번 바뀌어요. 근데 두 번 바뀌었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L 부하에서 전동기면은 그냥 증자작용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은 계자를 강화시키는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증자니까 계자를 강화시키는 거겠죠. 2번, 뒤진 전류가 흐를 때는 직류 여자가 없어도 계자가 여자되므로 계자 권선이 없다. 그래서 계자 권선이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계자 권선이다, 여자 권선이다 같은 말입니다. 3번, 삼상교류를 가하면 전기자 전류의 무효분은요, 계자속을 만들며 전류 유효분 사이에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전류의 무효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자속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이 코일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일은 무슨 성분이죠? L 성분입니다. 자, 우리가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입니다. 즉, 이 무효 성분이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효분은 안 좋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둘 다 존재하고 이 무효분은 뭐를 만들어낸다? 자속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류, 유효분 사이에 토크가 발생한다. 4번 직류효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류효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외분권 차동 복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복자가 무슨 복자입니까? 우리가 뭐 남녀 복식 경기 또는 복수할 때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직권과 분권을 합친 것을 우리가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권 발전기에는 크게 내분권과 외분권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분권과 외분권을 좀 구별을 하려면은 일단 분권을 그립니다. 분권. 자, 분권은 뭐가 됩니까? 얘가 전기자가 되는 것이죠. 전기자와 계자가 분자니까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분권입니다. 그럼 복권은 뭐가 됩니까? 직권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이제 분권이니까. 직권 계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직권 계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직권 계좌입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얘 입장에서 분권 계좌죠. 얘가 분권 계좌를 바라봤을 때 지금 직권 안에 분권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를 내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외분권은 뭐냐면은 직권 계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얘 바깥 부분에 분권이 있죠. 그래서 얘를 외분권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는 외분권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이쁘게 그리면은, 자, 이렇게 여기에 직권 계좌가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가 됩니까? 단자 전압이니까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발전기가 어떻게 되죠?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으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속에 이 계좌권선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공급을 하고 여기서도 공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의 계좌는 계좌 자속을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좀 빠졌네요. 분권 계좌 자속은 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이 S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파이,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파이 F라고 되어 있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파이 F가 됩니다. 그럼 얘에 의한 것은 파이 F. 자, 직권에 의한 것은 파이 S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자속들을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끊으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여기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전기자에서 전기자 전류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 전기자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IA에 자, 여기서의 저항 강화. 자, 분권 계좌의 전기자 저항이 RA죠. 그럼 IA, RA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 계좌 저항 RS가 되는 것이죠. 그럼 RS. 자, 전기자 전류 IA를 전했으니까 IA의 RS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 결과가 단자 전압 V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K의 파이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파이가요,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가동이면은 두 개가 더해집니다. 근데 차동이죠. 그럼 두 개가 빼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질 때, 자, 문제 보시면은 파이 F에서 파이 S를 뺐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파이 F에서 파이 S를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K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IA를 묶은 거죠. RA 더하기 RS 묶어서 빼게 된 겁니다. 답이 뭐가 됩니까? 4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교류전압의 크기 제어 방식. 사이리스터는 무조건 위상 제어 방식이다. 제가 이런 시간에 너무나도 자주 강조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리스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SCR로 표현을 하죠. SCR.
그래서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렉티파이어 하면은 이제 정유기가 됩니다. 얘가 이제 정유기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그럼 SCR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에노드, 여기에 캐소드가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하면은 뭐가 됩니까? 다이오드가 되는 것이죠. 다이오드가 되는데 여기에 G, 게이트를 넣게 되면은 이 순간 SCR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컨트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다이오드라고 했다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에노드에 전압이 높고 캐소드의 전압이 작아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가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물론 요 화살표는 파지티브, 네가티브, PN 접합이 돼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 요 화살표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렉티파이어 정유기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에서는요, 얘를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데 SCR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게이트에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만이 얘가 전류가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위상 제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전기기기 때 뭐 코사인 알파 곱하고 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거 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 알파가 뭐예요? 각도잖아요. 각도가 뭐예요? 위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상 제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을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AB 2대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개통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비기의 역류를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동기발전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A 발전기. 좀 이상하네요, 그림이.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A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자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저항 성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리액턴스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액턴스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A 발전기가 된다. 그러면은 B 발전기도 옆에다가 동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병렬 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해서 부하에 이제 전류를 공급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A, B 병렬 운전 중에 개통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B 기기의 역류를 좋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A 기기고 얘는 B 기기입니다. 맞죠? 그럼 얘의 역류를 좋게 하겠다. 이거 뭐 사실 이론 시간에 수도 없이 했던 내용이죠. 이 경우에는 A 기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다라는 얘기는 뭐죠? A 기기에 들어가는 이 자속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속이 커졌다라는 것은 A 기기의 전압 자체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병렬 운전이면은 A, B의 전압이 동일해야 되는데 한쪽 발전기의 전압이 증가하니까 자, 여기 전압이 커졌고요. 여기 전압이 작으니까 전압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순환 전류의 정체는 지상입니까? 진상입니까? 지금 L 성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상 전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기존의 전류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류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정체도 뭐가 됩니까? 지상 전류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L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럼 A 입장에서는 지금 순환 전류가 뿅 하고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순환 전류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내는 친구와 방향이 동일하죠. 그럼 지상분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요, 지상분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무효분이 증가되었으니까 역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자, 비발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전류 두 개가 만났긴 했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죠. 지금 보시면은 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원래 만들어낸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 그리고 순환 전류의 방향은 자, 요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그럼 지상분이 상쇄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B는요, 지상분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역률 값은 당연히 무효분이 없어지니까 개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상쇄되었으니까 전류가 작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해당 문제에서 B기기의 역률을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기기의 여자 전류를 증대하면 된다.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변압기 내부 고정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압기 내부 고정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얘는 뭐 기기뿐만 아니라 전력공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실기 가셔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친구죠.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좀 적을게요. 잠시만요. 변압기 내부 고정. 내부 고정 보호. 보호 계정기.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또는 뭐 차동 계정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비율 차동 계정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차동 계정기 안에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자,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차동 계정기 또는 전류 차동 계정기라고 부르게 되죠. 말 그대로 전류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다. 전류 비율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변압기 내부 고정 보호에서 사용하는 계정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이제 부흐홀츠 계정기가 됩니다. 부홀츠 상관없습니다. 계정기. 자, 얘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 외암에다가 어떻게 돼요? 집어넣죠. 집어넣고 변압기 유로 가득 채웁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변압기 유로 일반적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럼 여기에 열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콘서베이터다라고 하는 애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콘서베이터. 이렇게 여기까지도 차 있죠. 여기에서 이 부홀츠 계정기가 어디 있냐면은 이 변압기 본체 외암과 콘서베이터 사이, 여기에 부홀츠 계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홀츠 계전기는요, 이 변압기를 사용하다가 여기에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좀 상태가 안 좋은 가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뭐 유증기라던가 여기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스가 발생하면 이 가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출을 해서 얘가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부홀츠 계전기는요, 전기적 신호로 동작을 한다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가스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 신호 또는 기계적 신호에 의해서 동작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하나 더 충격, 압력 계전기입니다. 충격, 압력 계전기다. 얘도 가스의 압력을 통해서 고장을 검출하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해당 문제에서는 부홀츠 계전기가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단상변압기에서 전부와 2차 전압은 120V, 전압 변동률은 2%이다. 1차 단자 전압을 물어보고 있고요. 단 1차, 2차 권선비가 20대 1이다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단상 변압기죠. 그래서 1차 측 하나, 2차 측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 측에 우리가 부하가 달리죠. 부하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부하 시 2차 전압은 120V다라고 되어 있죠. 120V입니다. 120V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압 변동률이 2%이다. 1차 단자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필 좀 줄게요.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전 단전압과 무부하 전압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자 전압 120V와 이 부하가 달려있지 않을 때에 걸리는 전압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2% 증가한 것이 무부하 전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부하가 걸려있지 않을 때의 전압은 1.01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22.4V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는 122.4V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건수비는 20대 1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무부하 시에는요, 전류가 제로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도 제로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도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압 강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2.4에다가 20을 곱해주시면은 그 전압이 뭐가 되는 겁니까? 1차 측에 인가한 전압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0을 곱하게 되면은 2448V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448V가 결론적으로 1차 측의 단자 전압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448V 인가 전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하는데 무부하 시에는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20분의 1한 값이 단자 전압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하가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2448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건수비 20분의 1 고려하고 전압 강화까지 뺐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120V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부하 전압은 122.4V였죠. 그러면은 2.4V가 전압 강화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한 값이 120V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그냥 1차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들어왔냐 하니까 그냥 무부하 단자 전압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또 무부하 단자 전압이다라고 해가지고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 해가지고 0.02 곱하기 100 해가지고 2 이래가지고 여기 120 놓고 여기 120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120에다가 1.01을 곱하면은 그게 무부하 전압이 되는 것이고, 무부하 전압에다가 건수비를 곱한 게 1차 인가한 전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론 시간에도 계속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권전동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권이기 때문에 전기자가 있고요. 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직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전압을 인가합니다. 맞죠?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도 공식을 기억을 합니다. N은 K에 파이분의 V 마이너스, 자, 이 부분에는 역기전력 E가 들어가야 되니까 V 마이너스 IA, 여기는 I가 되고 여기 계자에 흐르는 건 IF가 되는 거고, 전기자에 흐르는 건 I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IF, RF.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IA, RA 이렇게 되겠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직권 같은 경우는 무부하 운전을 금지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부하가 되면은 전류가 뭐가 됩니까? 전부 제로가 됩니다. 전류가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계자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자 전류가 제로니까 자속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니까 N 값은 거의 무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트 운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은 마치 이 벨트가 부하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하가 벗겨진다라는 거니까 부하가 없어진다. 즉 무부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벨트 운전을 금지를 하고 벨트가 없는 톱니바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 상태가 되어서 위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벨트 운전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는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리고 요거에 대해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자격증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공기업에서도 많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암기합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죠. 원선도니까 원을 그립니다. 원. 이 원의 정체가 뭐였나? sun, 태양이었어. 태양. 얘가 sun, 태양이었던 거죠. 그럼 태양이 저무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태양이 저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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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항시험, 무부하시험, 구속시험. 자,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시험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냥 무부하시험.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100HP, 600V, 1200rpm 징유 분권 전동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400ohm이고요. 전기 저항이 0.2ohm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전격부의 효율 90%, 전부하시 역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권 전동기니까 분권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 게 뭡니까? 전기자죠. 그 다음은 계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문제에서는요, 분권 전동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전압이 인가되게 될 겁니다. 맞죠? 전동기니까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전압이 인가되게 되면은 부하전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이 부하전류가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로 나뉘게 됩니다. 계자전류와 전기자전류로. 그럼 이 전기자전류가 전기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회전을 하면서 이 계자에서 자속이 존재하죠. 이 자속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자속을 끊게 됩니다. 끊으면 뭐가 발생하죠?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고 그때 발생한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역기전력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역기전력의 값을 구하라가 해당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문제에서 보시면은 효율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와는 다소 다릅니다. 이 효율이 왜 주어져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입력분의 출력.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0.9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이 효율이다라고 하는 건 전격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입력과 출력도 전격 출력과 전격 입력이 되는 것인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100HP다라고 주어져 있죠. 이것은 출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그냥 100W다, 100kW다 또는 100HP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부 다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HP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격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격 출력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전격 입력을 구할 수가 있네요. 전격 출력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0HP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우리 1마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746 와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을 전력으로 바꾸면 746 와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에서 이제 100HP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746에 공 몇 개 곱합니까? 3개를 여러분들께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마력이 746W니까 100마력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니까 746 00이죠. 00. 74,600W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대입을 하시면은 우리가 입력값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입력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0.9와 입력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 즉, 출력을 0.9로 나눠주시면은 입력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8288.8288
8.89W가 나옵니다. 맞나요? 8이 왜 이렇게 많아? 82888.89 맞네. 8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입력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전력값을 지금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전압은 주어져 있죠.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이제 600V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전압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82888.89W를 전압 600V로 나누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강사님 이거 와트인데 코사인으로도 나눠야죠 하시는데 직류입니다. 맞죠? 직류는 코사인이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류기 문제에서는 코사인 0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나눠주시면은 요게 전류값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은요, 138A가 나오게 됩니다. 약 138A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요게 이제 138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138A가 되는 것이고, 여기 계좌전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계좌저항이 400Ω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자 여기 전류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600V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600V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600V, 여기도 600V가 걸리겠죠.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400분의 600 하면은 1.5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138A가 들어가서 1.5A 빠지고 나머지가 IA가 되겠네. 여기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138-1.5가 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값은 우리가 이 IA의 값은 136.5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우리가 역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600V에서 마이너스 어디서의 전압 강화? 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전류는 136.5A가 되는 것이고, 자, 곱하기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기자정이 0.2다라고 주어져 있죠. 요게 이제 0.22옴이 되는 거니까 자, 전류에다가 얘 곱해 주시면 되겠죠. 0.22옴. 요렇게 계산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은 570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리액터 기동 방식에 리액터 대신 저항기를 사용한 것으로서 전동기의 전원 측에 직렬로 저항을 접속하고 전원 전압을 낮게 어떻게 한다? 감압을 하여서 기동을 한 후에 서서히 저항을 감소시켜서 가속하고 전속도에 다다르면 이를 단락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동 시에 리액터 대신에 뭐를 사용해서 기동 저항을 사용을 해서 감압을 한다라는 거죠. 감압을 해서 기동 전류를 줄이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저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다라고 했죠. 기동법. 그래서 우리가 기동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동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기동 토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동 토크를 증가시키려면은요, 기동 전류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동 전류가 크면은요, 코일에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코일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동법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은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도 보시면은 전압을 낮게 했다라는 건 뭡니까? 전압이 떨어지니까 전류가 작아지는 것이죠. 즉 기동 전류를 작게 해서 기동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전전압 기동. 이거는 뭐 직입기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동보상기법.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전압 기동은요. 그냥 전체 전압을 인가를 해서 기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얘는 이제 기동 방식이라고 하기엔 못하고 그냥 기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기동보상기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동보상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동을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보상해주는 어떤 기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단권 변압기를 Y결선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Y 델타 기동이 있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Y, 운전 시에는 델타로 운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터 기동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은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것이고 결국 전압이 감소한다라는 건 전류가 감소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동 전류를 낮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도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농촌에 전기가 와일이 안 통하노. 말하고요. 농촌에 전기가 와일이 안 통하노. 물론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발음이 왜 이렇게 세지? 요즘 농촌, 어촌, 전기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암기법이에요. 농촌에 전기가 와일이 안 들어오노. 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 방법까지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10kVA, 전격 전압에서의 철손이 120W, 뒤진용률 0.7, 4분의 3부하에서 효율이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4분의 3부하이고 역률이 이를 때 최대 효율을 물어보고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4분의 3부하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분의 3부하는 언제죠? 최대 효율입니다. 그럼 최대 효율이라는 얘기는 철손과 동손이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철손이다라고 하는 애는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부하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부하손 또는 고정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분의 3부하가 됐잖아요. 얘는 4분의 3이 되든 2분의 1이 되든 8분의 2가 되든 6분의 2가 되든 뭐 25,680분의 9가 되든 그냥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는? 철소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로? 120W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손을 120W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분의 3부 하니까 동소는 I제곱 R이죠. 전류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부하가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4분의 3이 되었으니 동소는 4분의 3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120W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런 과정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최대 효율에서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철손, 동손이 전부 다 120W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가정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 그리고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는데 자, 여기서의 손실은 철손 더하기 동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발, 출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변압기, 발전기는 출력이 2개다 해서 변발, 출출. 여기 대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출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은 10kVA입니다. 근데 우리가 효율을 나타낼 때는 이제 와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10kW니까 10에다가 10의 3승에다가 뭐를 해줍니까? 역률 1을 여러분들께서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하가 4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그럼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에 비례합니다. 맞죠? 따라서 부하가 4분의 3이 되었으니 여기도 4분의 3을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나누기
자, 요 값이 그대로 갑니다. 출력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입니다. 근데 철손이 120이니까 최대율에서는 얘는 고정값이라고 항상 고정되어 있죠. 동손이 뭐가 돼요? 12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20 더하기 120 또는 그냥 곱하기 2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나요? 100을 해주면 96.9%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발전기 단락비 구하는 거 기억이 나시죠? 자, 일단 분모는 뭐였습니까? 삼상 단락시.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삼상 단락시만 기억하시면 뒤에는 그대로 나와요. 어떤 전류가 흐릅니까?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맞죠?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계자 전류 분해. 자, 무부하시죠? 무부하시. 자, 무부하시에 발생하는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죠. 무부하 전압. 이 무부하 전압이 여긴 전격 전류였으니까 전격 전압과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계자 전류의 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락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상 단락이랑 무부하시에서 어떻게 한다?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 답은 3번이 됩니다.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 고장으로 VV 결선이 되었다. 그랬을 때 약 몇 kVA 부하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게 델타 결선이고요. 자, 1차 델타, 2차도 델타죠. 요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얘 변압기 몇 대입니까? 변압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요. 이러면은 막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실기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실기 시작하다부터 발목 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좌측을 1차 측이라고 하고 우측을 2차 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변압기 얘는 세대예요. 왜? 1차, 2차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변압기 1차, 2차 한 대. 자, 요거 변압기 1차, 2차 한 대. 요 변압기 1차, 2차 한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란색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고장, 여기도 같이 고장 나야 돼요. 뭐 하나만 고장 나진 않겠죠. 이렇게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무슨 결선이 됩니까? VV 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지금 몇 대입니까? 2대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대 용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이었죠. 100. 자, 100이었는데 지금 변압기가 2대니까 200까지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봤더니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거 하나가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막 양심이 있으면 이거 100 곱하기 2 해가지고 200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P다라고 하는 것은 한 대 용량이 몇 대? 루트 3배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루트 3이 이제 1.732 어쩌고 저쩌고니까 여기에다가 100 곱하면 173이 되고 그냥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얘가 결국에는 2대 합친 용량이죠. 2대 합친 용량. 한 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한 대의 용량은. 얘가 그럼 2대 합친 거니까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한 대 변압기 용량 물어본다. 그럼 루트 3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전압 100V, 2차 전압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V, 2차 전류 50A이다. 이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한번 볼게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자, 이렇게. 자, 1차 전압이 100V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가 100V라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압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부하의 전압을 2차 전압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내가 1차 전격 전압, 여기가 2차 전격 전압은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2차 전압이라고 나와 있고 자, 형태를 보면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을 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00V고 요 전압이 얼마가 주어진 겁니까? 50V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 블록원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도 조절을 해서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전류가 50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50A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전격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보시면은 단건 변압기 형태입니다. 자, 단건 변압기는 여기가 전격 용량 값이 되는 것이죠. 직렬관선의 용량이. 여기 전압과 여기 전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50과 50을 곱하면은 2500VA 되겠죠. 네, kVA를 물어봤으니까 2.5kVA. 답은 3번이 됩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정류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수치를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단상 반파의 효율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상 반파의 효율 얼마입니까? 40.6%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요. 이렇게 이제 수치로 주어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파이 제곱분의 4 이렇게 등장을 해요. 파이 제곱분의 4 해주셔가지고 자, 곱하기 100 이렇게도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과정을 보시면은 시계 형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은 40.6%를 기억을 하시고 다음 중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효율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선지에 막 파이랑 관련된 식들이 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계산기에 대입을 하세요. 요거 수치 나오더라도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 계산기에 넣으면 뭐가 나요? 40.6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40.6%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여러 애들 나오면 계산기에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 단상 반파에 대해서만 알면은 좀 서운하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강선님 안 서운한데요.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야 된다. 자, 지금 외워야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단상과 삼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단상은 반파, 전파, 삼상은 반파, 전파. 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출력 공식, 이러한 출력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 단상, 반파, 전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요거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그냥 바로 떨어진다라고 봐도 이게 그래도 억울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공식이죠. 단상 반파다 0.452. 단상 전파다 0.92, 삼상 반파다 1.172, 삼상 전파다 1.35V.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V죠, V. 나머지는 다 상전압이에요. 얘만 선간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상전압으로 바꾸면 2.342 이렇게 되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거의 1.35V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까지는 제가 오케이. 지금 바쁘신 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맥동 주파수는 F, 2F, 3F, 6F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6의 약수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6의 약수 어떻게 됩니까? 1, 2, 3, 6이 되는 거죠. 1, 2, 3, 6. 6의 약수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니까 맥동률과 정류 효율 같은 경우는요. 굳이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방식이다. 요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수치의 변화 정도, 증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맥동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맥동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맥박 생각하죠. 맥박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그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얘는 교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류회로예요.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 맥동률이 크다라는 것은 교류분이 많다라는 건데 우리가 직류를 얻기 위해서 정류회로를 사용을 했는데 교류분이 많아져 버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동률은 작아질수록 정류가 잘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맥동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당연히 정류효율도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좋은 방식이니까 정류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팁인데 우리가 40.6 기억하시잖아요. 단상전파는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곱하기 2만 해주시면 81.2가 나온다는 것도 포인트로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됩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각상의 유기기전력에서 제5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는 베타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적 원소는 단절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단절권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단절권 개수 KP다라고 표현을 하죠. KP, 피치가 되는 거죠. 자, 사인에 자, 베타에다가 뭘 곱합니까? 2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차 고조파를 없애고 싶다 한다면은 KP의 값에 뭐를 해주시면 됩니까? N차를 해야 되니까 N을 곱해 주시고 요 값이 제로가 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당 문제는 5고조파를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내주시면 됩니까? 곱하기 5를 내주시고 요 단절권 개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베타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우리가 사인은 뭐가 되면 제로가 되죠? 0, 파이, 2파이가 되면은 사인은 제로가 됩니다. 맞죠? 우리가 사인 그래프만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은 주기함수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해는요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값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베타가 어떤 값이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이 됩니다. 즉 이 빨간색에 0이 들어가면 사인 값이 0이 되는 것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베타 값은 당연히 0이 되어야겠죠. 자, 두 번째 또는 자, 파이입니다. 그럼 이 빨간색이 파이가 되면은 사인 값은 제로가 된다.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5파이니까 얘는 뭐가 되면 돼요? 5분의 2가 되면 되죠. 5분의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는 5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 2파이가 됩니다. 그럼 2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의 4가 되면 되나요? 5분의 4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5분의 6, 5분의 8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베타의 값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값이 1이에요. 왜? 자, 우리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전절권에서 이 베타 값은 뭡니까? 1이죠. 즉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다 쓸 때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애들은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두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죠. 0, 5분의 2, 5분의 3. 자, 여기에서 뭘 사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보다 작으면서 같거나 작으면서 1에 가장 가까운 값. 얘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왜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전절권에서의 유기기전력을 4.44 F 파이 M의 N이다라고 했을 때 자, 단절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야 됩니까? 단절권 개수를 곱해라 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이 단절권 개수가
만약 전절권이었다라고 한다면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어떻습니까? 1로 같아지게 됩니다. 맞죠? 그럼 1로 같아지게 되면 우리가 얘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뭐가 됩니까? 얘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사인 90도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야. 1. 전절권일 때는. 그러면은 단절권일 때는 보시면은 0, 5분의 2, 5분의 4, 1보다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여의 수치는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기전력 값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정을 할 때는 어쨌든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소가 안 되게끔 5분의 4를 곱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0을 곱할 거냐, 여기에 5분의 1을 곱할 거냐, 여기에 5분의 4를 곱할 거냐. 누가 가장 커요? 5분의 4를 곱하는 게 유기기전력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답이 5분의 4가 된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역의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N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S극이 있습니다. 자, 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전기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전기자 권선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직육이기 때문에 계자는 고정되어 있고 이제 전기자가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발전기이기 때문에 뭐 직류 발전기라고 하겠습니다. 발전기면은 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회전을 시작하면은 이 노란색의 자기장, 자속을 끊으면서 전기자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권선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전기자에서 생성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노란색의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자속이요, 정상 상태라면은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주자속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주자속은 몇 개입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주자속은 3개죠. 빨간색 볼게요. N극에서 S극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거 뭡니까? 1개밖에 없죠. 그래서 2개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한다. 맞고요.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정기적 중성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과 90도를 이루는 것을 정기적 중성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자속, 메인 자속이죠. 얘와 90도가 이루는 이 파란색이 뭐가 되는 것이다? 전기적 중성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자속에 의한 전기적 중성축은 어떻게 됩니까? 얘랑 90도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90도로 그려주시면은 얘가 전기적 중성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적 중성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을 했죠.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3번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자체가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 이거 3번 틀렸으면 이거 정말 미칩니다. 아시겠죠? 이거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네, 어쨌든 자 4번 정류자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정류자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초에 이 전기자 중성축, 태초에 전기자 중성축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기적 중성축에 있는 요 권선에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자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전기적 중성축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전류가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이 정류자가 있었던
여기에 도선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전류가 흘렀다는 건 전압의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류자편 사이에 이 정류자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자의 편, 조각편자입니다. 정류자 조각 사이에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류가 통하니까 불균일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되게 됩니다. 상건선 면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건선 면압기다라고 하면은 Y 델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델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가 YY 결선은 잘 사용 안 해요. 근데 이 델타 결선과 함께라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을 YY 결선을 안정화시켜 준다라고 해서 안정권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 역할을 봤더니 자,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변전소, 소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교재도 그렇겠지만 그냥 소내 전력 공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소가 의미하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 3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3고조파를 제거한다.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이 3고조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결선 안에서 3고조파가 계속 순환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고조파를 제거시킬 수가 있고, 자, 3번. 조상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상설비. 즉 무효전력을 조종하는 애들을 설치가 가능해서 무효전력을 조종할 수가 있다. 뭐 전력용 콘덴서라던가 동기조상기 설치가 이 델타 결선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3차 권선에서 발전소 내부의 전력을 다른 계통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이것과 같은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의 전력을 다른 계통으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번, YY 델타 결선을 하여 3고조파 전압에 의한 파형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3고조파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이 델타 결선에서 3고조파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거 2번 선지는 쉬운 선지는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화전류라는 애가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죠. 이 자화전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에 의해서 뭐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쁜 유기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정연파 유기기전력을 만들려면은요 이 자속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정연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정연파가 되려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비정연파, 외형파가 되어야 됩니다. 외형파. 그러니까 외형파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3고조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델타 결선에 3고조파가 순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3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자화전류가 외형파가 되어서 자속이 정연파가 되고 이쁜 유기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 즉 파형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거 다 설명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뭐 궁금하지 않다 하면은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3차 권선에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 전압 조정과 역류를 개선할 수가 있다. 4번, 3차 권선에 2차 권선의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도기 속도제에 사용된다. 완전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원래는 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파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파형.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전류의 파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자, 이렇게
전류 파형인데 얘는 뭐가 됩니까? 자화전류입니다. 즉 자속을 만들어내는 자화전류의 파형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와 비례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뭐 식도 있잖아요. Li는 N파이다. 이러한 식도 있죠. 그럼 L은 비례상수고 N도 상수기 때문에 전류와 자속은 그냥 비례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전류가 커지면 자속도 커지게 되니까 파형의 형태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파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파이가 뭐가 돼야 돼요? 정연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이 유기전력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E는 N에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는 이 파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정연파가 되어야지만이 얘를 미분했을 때 이 E도 정연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가 정연파가 되려면은 전류가 이제 외형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포화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포화현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 물이 100리터짜리라고 할게요. 이 수도관이. 그럼 우리가 이제 1리터를 넣어줬어요. 그럼 몇 리터가 나옵니까? 1리터가 나옵니다. 100리터를 넣어줍니다. 100리터가 나오겠죠. 근데 150리터를 넣어줘요. 그럼 몇 리터가 나옵니까? 100리터가 나온 거예요. 왜? 100리터가 최대값이니까 포화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그대로 전류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에서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도선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 줄게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전류가 증가하면은 얘가 증가하면은 자속도 증가할 것 같은데 최대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속, 이 철심이 만들어내는 자속의 최대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이 자속이 잘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은 전류가 증가합니다. 전류가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비례해서 자속도 증가합니다. 근데 자, 이 구간부터는요. 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증가시키더라도 자속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류를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크게 해줘야지만이 겨우 요만큼의 자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전류를 한 요만큼 올려줘야지 자속이 요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최대값 부분에서는 이 전류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이 되어야지만이 이 파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정연파, 이쁜 정연파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류에는 반드시 삼고조파가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는 삼고조파가 빠지지 않죠.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권선에서 이 여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삼고조파를 포함하게 되어서 이쁜 유기기전력 파형을 얻을 수가 있다. 파형의 변형을 방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시면 일단 넘어가셔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3이라고 했을 때 분포권 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포권 계수다라고 하면은 K의 디스트리뷰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인 2n분의 파이. 자, 위에도 동일하게 사인 2n분의 파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무조건 밑으로 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Q 내려주시고, Q를 여기에도 한 번 더 내려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사인에다가
자, m은 상수죠. 3상이니까 자, 2 곱하기 3 해주시면 자, 6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극매상의 슬로스 3이죠. 3에다가 사인에 m은 뭐죠? 3상이니까 3이니까 6분의 파이. 자, 6분이고 q까지 고려해줘야겠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은 18이 됩니다. 맞죠? 18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인 6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180도니까 사인 30도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6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6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번에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래 3이었죠. 3이었잖아요. 위아래 2를 곱한 겁니다. 여기도 2를 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 약분되고 2와 3을 곱하면은 6이 되는 거니까 6 사인 18파이분의 1이 된다. 답은 3번입니다. 전부와 전류 1A, 역률 80%, 속도 역률 85%, 속도 7500rpm이고 주파수가 100V 60Hz인 이극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전기자 직권계좌 권선의 실효저항의 합이 40ohm이라고 했을 때 전부하실 속도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권 전동기, 우리가 직류기에서 배운 직권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속도기 전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속도기 전력은 그냥 역기 전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는 역기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권이기 때문에 전기자와 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그렸고요. 그리고 계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그럼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고, 자, 여기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전부하 전류가 1A다라고 되어 있죠. 자, 1A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역률은 85%, 그리고 속도는 7.500rpm이라고 되어 있고, 전압과 주파수가 100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60Hz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류기에서 배운 이 직권전동기랑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형태는 똑같은데 우리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입력을 무조건 직류로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입력을 직류로도 가져갈 수 있고 교류로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만능 전동기다. 직류 교류 둘 다 사용 가능하니까 양용 전동기다.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직류가 들어왔습니까? 교류가 들어왔습니까? 자, 역률이 존재합니다. 직류 같은 경우는 역률이 1이죠. 근데 역률이 85%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분과 무효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Hz 주파수가 있죠. 주파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교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100V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값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일단은요. 입력 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입력 전력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저항값을 줬어요. 얘네들의 저항값 얼마라고 했습니까? 40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0옴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리액턴스가 아니라 순수 저항에 대한 값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리액턴스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순수 저항값만 줬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전력 손실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요 출력의 출력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입력의 전력값 어떻게 구합니까?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100 곱하기 1에다가 역률 얼마로 주어져 있죠? 0.85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0.85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85W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저항에서의 손실은 어떻게 되죠? I제곱 R이죠. 전류가 1이고 저항이 40이니까 1의 제곱에 40 해주시면 40W만큼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85 마이너스 40 해주시면 얼마죠? 45W가 여기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전류가 1A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나눠주시면 1을 나눠주시면은 45V가
되어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여기 역률이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정류자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출력값이고 이 출력값은 직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류는 코사인이 뭐죠?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로 나눠주셔서 여러분들이 45V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100V에서 여기에 전압 강화, 그러니까 뭐 100-1 곱하기 40 해가지고 뭐 60V 이렇게 풀면 안 되냐 하시는데 안 되죠. 왜? 우리가 여기에 전압 강화는 지금 저항만 가르쳐줘서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에너지, 전력의 값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